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 함대 47척이 대만 해협으로 진입하는데 미국 위성은 40분간 먹통이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눈이 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로 촬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국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발사한 지 5시간밖에 안 됐잖아. 상식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30분 후 도착한 아리랑 7호 데이터에 펜타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30cm 해상도, 미국 위성보다 선명했습니다. 일본 JAXA가 인정했습니다. 우리도 저 기술 없습니다. 유럽 ESA가 경악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날 밤 아리랑 7호는 미국을 구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2025년 12월 2일 새벽, 미국 국방부 지하 3층 우주전략상황실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천장 전체를 물들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중국 해군 함정 47척이 대만 해협으로 진입 중입니다. 상황실 중앙 스크린에 붉은 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개미떼처럼 대만을 향해 몰려가는 중국 함대. 그 규모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리처드 콜린스, 미 국방부 우주전략국 부국장입니다. NRO에서 15년, 펜타곤에서 15년, 30년간 미국의 우주 정찰 시스템을 책임져 왔습니다. 그런 제가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위성 상태 보고에 제 목소리가 상황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국장님,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 담당 피터슨이 창백한 얼굴로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KH-13 정찰위성 3기가 현재 대만 해협 상공을 벗어났습니다. 다음 통과까지 40분이 소요됩니다. 40분. 저는 잠시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고작 40분이라고요? 하지만 전장에서 40분은 영원과 같습니다. 그 사이에 중국은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위성은 상업 위성이라도 동원해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간대에 해당 궤도를 통과하는 미국 위성이 없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세계 최강의 우주 정찰 네트워크를 자랑하는 미국이 40분간 눈이 멀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바로 그때였습니다. 상황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CIA 분석관 마이클 터너가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콜린스 부국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중국이 이 시간대를 노렸습니다. 우리 위성 궤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제 손이 주먹을 쥐어줬습니다. 차갑게 식은 커피잔이 책상 위에서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 떨린 건 커피잔이 아니라 제 손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위성 스케줄을 중국이 안다고? 분석 결과 99% 확신합니다. 이건 계획된 도발입니다.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리는 가운데 저는 30년 경력 중 가장 무력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중앙 스크린의 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갔습니다. 39분 47초, 39분 46초. 매 초가 지날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대안을 찾아. 뭐든. 제 명령에 참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키보드 치는 소리, 전화 통화 소리, 발걸음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40분 안에 미국 위성을 대만 해협 상공으로 보내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때 NRO 국장 제임스 해리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급박했습니다. 리처드, 상황 파악했어. 우리도 난리야. 해결책은 없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 뭔데? 한국. 저는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한국이 오늘 새벽에 위성을 쐈어. 아리랑 7호라고. 발사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지만 혹시 모르니까.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발사한 지 몇 시간 된 위성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된다고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40분의 사각지대, 중국 함대 47척,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국.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알겠어.
일단 한국에 연락해봐. 전화를 끊는 순간 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발사 직후에 위성이 실전에 투입된다고요?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한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참모드를 소집했습니다. 상황실 한쪽 브리핑룸에 핵심 인원 5명이 모였습니다. CIA 분석관 마이클, 기술 담당 피터, 국무부 연락관 사라 존슨, 펜타곤 장성 로버트 밀러, 그리고 백악관 안보 보좌관실에서 급파된 데이비드 첸. 한국 위성 상황을 브리핑해줘. 제 지시에 피터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위성 재원표가 떴습니다. R이랑 7호, KOMPS AT-7이라고도 불립니다. 오늘 새벽 2시 21분에 남미 기아나에서 발사됐습니다. 현재 고도 약 570km 태양동 기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발사한 지 몇 시간이나 됐지? 현재 시각 기준으로 약 5시간입니다. 회의실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로버트 장군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5시간. 콜린스, 농담하는 거야? 위성이 정상 운영되려면 최소 3개월은 걸려. 초기 점검, 궤도 안정화, 시스템 캘리브레이션. 이게 다 끝나야 실전 투입이 가능하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위성은 로켓에서 분리된 직후엔 말 그대로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태양 전지판 전개, 자세 안정화, 지상국 교신 확인.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눈을 뜨는 거죠. 게다가 한국 위성이잖아. 마이클이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노골적인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한국은 우주 분야에서 아직 신생국이야. 위성 자체 개발 역사가 고작 25년밖에 안 돼. 우리 미국이 60년 넘게 쌓아온 기술력과 비교가 되겠어? 사라가 태블릿을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R이랑 7호는 유럽 발사체로 쏘아 올렸어요. 베가시라고. 한국은 자체 발사체로 이 위성을 못 올렸다는 뜻이죠. 자기네 로켓으로도 못 쏘면서 위성 성능이 대단하겠어? 로버트 장군이 비아냥거렸습니다. 회의실에 또다시 실소가 퍼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한국의 우주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대체할 수준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해상도는 어떻게 되지? 제 질문에 피터가 자료를 뒤적였습니다. 공식 발표로는 0.3m급입니다. 0.3m? 로버트 장군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거 우리 KH-11이랑 비슷한 수준 아니야? 공식 발표로는요. 하지만 실제 성능은 검증된 바 없습니다. 그냥 광고용 숫자일 수도 있죠. 데이비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백악관에서 온 그는 지금까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잠깐. 설령 해상도가 진짜라고 해도 발사 직후의 위성으로 촬영이 가능해. 5시간밖에 안 됐다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피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위성이 발사 직후에 정밀 촬영을 수행하려면 자세 제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안정화돼야 합니다. 보통 이 과정에 최소 2주에서 한 달이 걸립니다. 빨라야 일주일이고요. 그럼 한국에 연락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마이클이 답답하다는 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시간 낭비야. 차라리 동맹국 상업 위성이라도 수배하는 게 나아. 저도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NRO 국장 제임스의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가 괜히 한국을 언급했을 리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상업 위성 현황은 Planet Labs, Maxar 다 확인했습니다. 해당 시간대에 대만 해협을 촬영할 수 있는 위성이 없습니다. 또다시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에 가려 우주가 안 보이는 것처럼 지금 우리도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35분 남았습니다. 피터의 보고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연락해.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마이클이 되물었습니다. 다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차피 다른 선택지가 없잖아. 확률이 1%라도 있으면 시도해봐야지. 부국장님, 솔직히 이건 굴욕입니다. 데이비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위성 데이터를 요청한다고요? 그것도 발사한 지 5시간밖에 안 된 위성에 이 소문이 퍼지면 의회에서 난리 납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미국 우주 정찰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순간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체면 차릴 때야? 중국 함대 47척이 대만으로 가고 있어. 우리 눈이 40분간 먹통인데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연락해. 제가 다시 한번 명령했습니다. 이번엔 더 단호하게. 피터가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마치 쓸모없는 일을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99% 실패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1%가 모든 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전화가 연결되기까지 2분이 걸렸습니다. 그 2분이 2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우주항공청 상황실입니다. 스피커폰에서 또렷한 영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발음이 유창했습니다. 여기는 미국 국방부 우주전략국입니다. 부국장 리처드 콜린스입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굴욕감이었습니다. 아, 콜린스 부국장님. 연락받았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음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다니.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현재 대만 해협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약간 놀랐습니다. 알고 있다고요? 네. 중국 함대 이동은 저희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현재 미국 위성이 대만 해협 상공에 없습니다. 다음 통과까지 약 30분이 남았고요. 혹시 오늘 발사하신 아리랑 7호로 대만 해협 촬영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아리랑 7호요? 상대방이 되물었습니다. 네. 물론 발사 직후라 어려우시겠지만 혹시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무슨 꼴인가 싶었습니다. 세계 최강 미국이 우주 신생국 한국에 구걸하다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화기 너머로 한국어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뭔가를 논의하는 것 같았습니다. 콜린스 부국장님. 1분쯤 지나자 상대방이 다시 말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리랑 7호로 대만 해협 촬영이 가능합니다. 현재 위성이 해당 궤도에 진입 중이고 15분 후면 촬영 범위에 들어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마이클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깐요. 발사한 지 5시간밖에 안 됐잖아요. 초기 점검도 안 끝났을 텐데 어떻게 촬영이 가능합니까? 제 질문에 상대방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리랑 7호는 발사 44분 만에 궤도 안착에 성공했고 1시간 9분 만에 지상국과 첫 교신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 중입니다. 그게 가능해요? 저도 모르게 되물었습니다.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리랑 7호에는 CMG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기존 반작용 휠 방식보다 자세 안정화 속도가 100배 이상 빠릅니다. CMG, Control Moment Gyroscope. 저는 그 단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15분 후에 데이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신 채널 알려주십시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 꿈인가? 부국장님, 상대방이 재촉했습니다. 아, 네. 피터, 수신 채널 알려줘. 피터가 황급히 암호화 채널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회의실은 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진짜 되는 건 아니겠지? 로버트 장군이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앙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28분 32초. 미국 위성이 돌아오기까지 아직 30분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위성이 15분 후에 촬영을 시작한다고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주 작은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려보자.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발사 5시간 만에 실전 투입. 그건 미국도 못하는 일이었으니까요. 15분이 지났습니다. 상황실 중앙 스크린에 새로운 창이 떴습니다. 암호화 데이터 수신 중이라는 메시지가 깜빡였습니다. 데이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피터가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년 경력 중 이렇게 긴장된 순간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복호화 완료. 이미지 로딩 중입니다. 화면이 검은색에서 서서히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흐릿한 점들이었습니다. 바다 위에 떠 있는 무언가. 하지만 이미지가 선명해지면서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함선이었습니다. 중국 해군 함선. 그것도 엄청나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갑판 위의 구조물, 레이더 안테나, 심지어 함교 창문까지. 마치 바로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야? 로버트 장군이 화면에 다가섰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상도 확인해봐. 확인 중입니다. 피터가 이미지를 분석했습니다. 몇 초 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0.3m입니다. 정확히 30cm.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0.3m. 그건 A4 용지 크기를 우주에서 식별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 최신 정찰위성과 동급,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의 성능. 발사한 지 5시간밖에 안 됐잖아. 마이클이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아까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눈앞의 화면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지를 확대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피터가 중국 항공모함 중 하나를 클로즈업했습니다. 갑판 위에 전투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거 뭐야? 제가 물었습니다. J-15 함재기입니다. 날개 밑에 뭔가 장착돼 있는데 확대해볼까요? 해봐. 화면이 더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미사일이었습니다. 대함 미사일. 전투기 날개 아래 미사일이 2발씩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사일 동체에 적힌 일련 번호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설마. 로버트 장군이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게 실시간인 거야? 10분 전 촬영본입니다. 거의 실시간이라고 봐도 됩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이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 위성이 미국의 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추가 데이터 들어옵니다. 피터가 다시 보고했습니다. 이번엔 함대 전체 배치도였습니다. 47척의 함선 위치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항공모함 2척, 구축함 12척, 호위함 18척, 지원함 15척. 정확한 배치와 이동 방향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KH-11보다 나은데 마이클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충격이었습니다. 발사한 지 5시간 만에 이런 품질의 영상을 보내다니. 미국도 이건 못합니다. 우리 위성은 발사 후 최소 2주는 지나야 이 수준의 촬영이 가능하거든요. 한국에 다시 연락해. 제가 명령했습니다. 어떤 기술로 이게 가능한 건지 물어봐. 그리고 추가 촬영 요청해. 피터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함대가 천천히 대만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덕분에, 발사 5시간밖에 안 된 위성 덕분에.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30년 경력 중 가장 믿기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줬거든요. 가슴 한쪽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아까까지 한국을 비웃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위성의 진정한 능력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으니까요. 한국에서 2번째 데이터가 도착한 건 20분 후였습니다. 이번엔 영상이었습니다. 정지 이미지가 아니라 실시간 촬영 영상. 중국 함대가 대만 해협을 가로지르는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또 뭐야? 로버트 장군이 화면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상 속 함선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파도가 출렁이고 함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갑판 위 인원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마치 드론으로 바로 위에서 촬영한 것 같았습니다. 위성으로 이런 영상 촬영이 가능해?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더 이상 비웃음이 없었습니다. 순수한 경악만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피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품질의 동영상을 촬영하려면 위성이 극도로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영상이 흐려지거든요. 그게 발사 5시간 만에 된다고?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피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최신 위성도 이 수준의 안정화에 최소 2주가 걸려요. 그런데 한국 위성은 5시간 만에 이걸 해냈습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위성을 다뤄왔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에 다시 물어봐.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지. 피터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분 후 그가 통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CMG 시스템 덕분이랍니다. 기존 반작용 휠 방식은 자세 안정화에 수십 초가 걸리는데 CMG는 0.02초 만에 가능하대요. 0.02초?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정밀도가 0.001도래요. 사실상 흔들림이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0.001도. 그건 인간의 머리카락 두께보다 작은 각도였습니다. 우리 위성은 몇 도야? 로버트 장군이 물었습니다. 약 0.01도입니다. 한국 위성보다 10배 떨어집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국 위성이 미국보다 10배 정밀하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잠깐. 데이비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CMG 기술은 우리도 연구 중이야. 하지만 위성에 실전 배치한 건 미국도 아직 못했어. 한국이 먼저 해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습니다. 피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한국이 CMG 기술을 자체 개발한 건 2020년경이래요. 5년 동안 검증하고 개량해서 아리랑 7호에 처음 탑재했다고 합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아까까지 한국을 우주 신생국이라고 비웃었던 게 떠올랐습니다. 신생국이 미국보다 먼저 CMG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신생국이 발사 5시간 만에 실전 운용을 시작했습니다. 신생국이 미국의 눈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추가 데이터 들어옵니다. 피터가 보고했습니다. 이번엔 적외선 영상이었습니다. 함선의 열 분포가 색깔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엔진실이 빨갛게 빛나고 미사일 발사대 주변이 주황색으로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건 뭐야? 함선별 열화상 분석입니다. 엔진 가동 상태와 무장 준비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마이클이 화면에 다가가 자세히 살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구축한 미사일 발사대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발사 준비 중인 것 같습니다. 뭐라고? 로버트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어느 함선이야? 영우이디형 구축함입니다. 한 명은 어렵고 한 번 172번이에요. 저는 즉시 백악관 상황실에 연락을 지시했습니다. 중국 함선이 미사일 발사 준비 중이라면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없었으면 이걸 몰랐을 거야. 데이비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위성이 돌아오기까지 아직 15분 남았잖아. 그 15분 동안 중국이 뭘 했을지 모르는 거였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위성 덕분에 우리는 중국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한국이 없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콜린스 부국장님, 피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를 보니까 생각이 바뀌네요. 나도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선 중국 함대가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우리의 눈이 되어주고 있었으니까요. 5시간. 발사한 지 고작 5시간 만에 이 모든 걸 해낸 겁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주 신생국이 아니라는 걸. 어쩌면 어떤 면에서는 미국을 앞서가고 있다는 걸.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날 밤, 한국 위성은 계속해서 우리의 상식을 뒤엎었거든요. 세 번째 데이터가 도착했을 때 저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가 떴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야오닝호의 갑판을 클로즈업한 사진이었습니다. 커피잔이 제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화면 속엔 전투기 조종사가 보였습니다. 조종사가 헬멧을 쓰고 전투기에 올라타는 장면. 그의 비행복에 새겨진 이름표까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해? 로버트 장군이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570km 상공에서 이름표를 읽을 수 있다고? 30cm 해상도니까 이론적으론 가능합니다. 피터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광고용 스펙이랑 다릅니다. 실제로 이 수준의 영상을 찍으려면 대기 상태, 위성 자세, 카메라 성능이 모두 완벽해야 해요. 근데 한국이 해냈잖아.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엔 아까까지의 거만함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조종사 헬멧 옆면에 중국 국기와 함께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부대 마크인 것 같습니다. 확대해볼게요. 화면이 더 커졌습니다. 헬멧에 적힌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이준 항공빙 D12단, 해군항공병 제12단, 세 부대까지 식별이 되네. 데이비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군 지휘 체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겠어. 저는 다른 이미지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피터가 파일을 넘겼습니다. 이번엔 함선 갑판 위에 놓인 컨테이너들이었습니다. 군용 컨테이너 측면에 적힌 일련 번호와 위험물 표시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 컨테이너 뭐야? 분석 중입니다. 잠시만요. 피터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했습니다. 30초 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부국장님, 큰일입니다. 뭔데? 저 컨테이너 일련 번호가 중국 전술핵 탄두 저장 시설에서 사용하는 코드 체계와 일치합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전술핵, 중국이 함대에 핵을 실었다고요? 확실해. 90% 이상 확신합니다. 컨테이너 규격과 보안 표시가 정확히 일치해요. 저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직접 보고해야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군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핵이 개입됐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에도 데이터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한국 위성이 쉬지 않고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부국장님. 통화를 마치자 피터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측에서 추가 분석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뭔데? 중국 함대 이동 패턴 분석이에요. 지난 3시간 동안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예상 경로를 계산했대요. 화면에 새로운 지도가 떴습니다. 중국 함대의 현재 위치와 예상 이동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빨간 점선이 대만 동쪽 해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분석 어디서 한 거야? 한국우주항공청이랍니다. 아리랑 7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팀이 있대요.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위성 데이터를 촬영만 하는 게 아니라 분석까지 해서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미국보다 빠르게. 우리 분석팀은 뭐 하고 있어? 아직 첫 번째 이미지 분석 중입니다. 로버트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자괴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보다 30분 이상 늦어요. 데이터 처리 속도가 안 따라가거든요. 왜? 한국 위성은 자체 영상 처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대요. 촬영과 동시에 1차 분석이 끝나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성 안에서 영상 처리까지 한다고요? 그건 우리도 연구 단계에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광전송 기술도 적용됐다고 합니다. 피터가 덧붙였습니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기존 위성의 10배래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대용량 영상을 보낼 수 있는 거고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CMG 시스템, 0.3m 해상도, 실시간 영상 처리, 광전송 기술. 한국 위성에 이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술이 발사 5시간 만에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완전히 과소평가했어. 마이클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반성하고 있어. 아까 한국을 우주 신생국이라고 했는데 완전히 틀렸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신생국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특정 분야에서는 미국을 넘어선 우주 강국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일단 한국에 감사를 전해.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자. 한국이 우리 눈이 되어주고 있으니까.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중국 함대가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종사 이름표부터 핵 컨테이너까지 30cm의 눈. 그게 한국이 미국에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새로운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연락관 다나카 히로시. 그는 급하게 달려온 듯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부국장님, 긴급히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JAXA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위성 데이터에 대해서요.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가 왜 한국 위성에 관심을 갖는 거지? JAXA가 뭐래? 다나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마치 하기 싫은 말을 해야 하는 사람 같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JAXA 기술진이 한국 위성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공유해준 샘플 이미지를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도 저 기술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일본이 한국 기술을 인정한다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줘. CGMG 시스템 말입니다. 일본도 10년 넘게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했어요. 정밀도가 0.01도 수준에서 막혀 있거든요. 한국은 0.001도라던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다나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0.01도에서 0.001도로 가는 건 단순히 열배 개선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술이에요. 진동 제어, 베어링 정밀도, 제어 알고리즘 전부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그걸 한국이 해냈다는 거야? 네. 솔직히 JAXA 기술진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대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본은 우주 기술 강국입니다. 하야부사 프로젝트로 소행성에서 샘플을 가져왔고 HIIA 로켓으로 수십 번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그런 일본이 한국 기술을 인정하다니.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나카가 말을 이었습니다. 광학 카메라 성능도 분석했는데요. 0.3m 해상도는 우리 정보 수집 위성 IGS보다 높습니다. IGS가 0.4m 수준이거든요. 일본 정찰위성보다 한국이 낫다고? 네. 유감스럽지만 사실입니다. 다나카의 얼굴에 씁쓸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일본인으로서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JAXA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에 기술 협력을 타진할 예정입니다. 뭐라고? CGMG 기술 공동 연구요. 일본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저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기술 협력을 요청하다니.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다나카 연락관.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일본 입장에서 한국 위성 기술을 어떻게 평가해? 다나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까지 일본은 한국을 기술 추격자로 봤습니다. 우리가 앞서가고 한국이 따라오는 구도였죠. 지금은 역전됐습니다. 적어도 위성 자세 제어 분야에서는요. 한국이 앞서가고 일본이 따라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본 관계자의 입에서 직접 역전을 인정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나카가 덧붙였습니다. JAXA 수석 연구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의 진짜 무서운 점은 기술력 자체가 아니라 속도라고요. 속도? 아리랑 7호 개발에 9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2016년에 시작해서 2025년에 발사했으니까요. 일본이 같은 수준의 위성을 만들려면 최소 15년은 걸릴 거래요. 9년. 그 기간 동안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찰위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본보다 빠르게, 어쩌면 미국보다 효율적으로. 고마워, 다나카. 제가 말했습니다. 솔직한 평가 감사해. 다나카가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가 나간 후 회의실의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일본도 인정했네. 마이클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 앞서간다고. 우리도 인정해야 할 것 같아. 로버트 장군이 말했습니다. 한국 위성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의 인정. 그건 한국 기술력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경쟁국이자 기술 강국인 일본이 직접 인정했으니까요. 다음 데이터 들어옵니다. 피터가 보고했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분석 자료가 떴습니다. 한국우주항공청에서 보내온 중국 함대 종합 분석 리포트였습니다. 저는 그 리포트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석까지 해서 인사이트를 주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파트너가 아니라 미국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새벽 5시, 상황실에 국제전화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MI6, 프랑스 DGSE, 독일 BND, 유럽 주요 정보기관들이 동시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결같이 같은 질문이었습니다. 한국 위성 데이터가 진짜입니까? 영국 정보기관 연락관 윌리엄 처칠이 화상통화로 연결됐습니다. 그의 얼굴엔 피로와 경악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콜린스 부국장, 우리도 데이터를 받아봤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렵네요. 나도 처음엔 그랬어. 발사 5시간 만에 이 수준의 데이터라니. 도대체 한국이 뭘 만든 겁니까? 저는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CMG 시스템, 0.3m 해상도, 실시간 영상 처리, 광전송 기술. 윌리엄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영국 정찰위성 스카이넷은 해상도가 0.5m입니다. 한국보다 뒤처지는군요. 우리 KH-11도 비슷한 수준이야. 한국이 앞서가고 있어.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윌리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위성 정찰의 판도가 바뀌는 겁니다. 화상 통화가 끝나자마자 프랑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유럽 우주국 ESA의 기술 분석관 마르코 로시였습니다. 콜린스 부국장님, ESA 긴급 기술회의 결과를 전달드립니다. 뭐래? 한국 위성 기술에 대해 내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던 일을 해냈다입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유럽도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어? CMG 정밀도 0.001도는 현재 유럽 기술로 재현이 불가능합니다. 베어링 마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요. 한국이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도 궁금해. 그리고 발사 5시간 만에 실전 운용을 시작한 건 더 놀랍습니다. ESA 위성은 최소 6주의 초기 점검 기간이 필요해요. 한국은 그걸 몇 시간으로 줄인 겁니다. 마르코의 목소리엔 경외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ESA 기술진 사이에서 한국 위성을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의미에서요. 기적.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해낸 건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호주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Five Eyes 동맹국인 호주 국방부 관계자 크리스 모건이었습니다. 리처드, 우리도 데이터 분석을 마쳤어. 결론은 미국보다 낫더라.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호주까지 그렇게 평가하다니. 구체적으로 뭐가 나아? 영상 품질, 데이터 전송 속도, 분석 정확도. 전 부문에서 한국이 앞서. 솔직히 충격이야. 크리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정보 커뮤니티에서 지금 난리야. 한국을 Five Eyes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Five Eyes.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로 구성된 정보 동맹. 세계 최고의 정보 공유 네트워크. 거기에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논의가 나오다니. 그건 시기상조 아니야?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지. 하지만 오늘 밤 상황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네. 크리스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위성 기술이 이 수준이면 한국을 동맹에 포함시키는 게 우리한테 이득이야. 한국 없이는 정보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게 오늘 증명됐잖아.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크리스의 말이 맞았습니다. 오늘 밤 미국이 눈이 먼 40분 동안 한국이 그 자리를 채워줬습니다. 그것도 미국보다 더 나은 품질로. 일단 상황 마무리되면 논의해보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당장 중국 함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니까. 알았어. 하지만 기억해. 오늘 밤은 미국 우주 정찰 역사의 전환점이야. 전환점.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참모들 모두 피로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뭔가 달라진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 제가 말했습니다. 일본 JAXA, 영국 MI6, 유럽 ESA, 호주 국방부. 모두 한국 위성 기술을 인정했어. 그것도 미국보다 낫다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까까지 한국을 비웃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정해야 해. 로버트 장군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앞서갔어. 적어도 위성 기술에서는.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간 미국 우주 정찰을 책임져 왔습니다. 미국이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한국, 우주 신생국이라고 무시했던 그 나라가 미국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데이터 들어옵니다. 피터의 보고에 저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위성이 보내온 새로운 분석 자료, 중국 함대의 숨겨진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6시, 한국에서 보내온 종합 분석 리포트가 도착했습니다. 50페이지가 넘는 상세한 문서였습니다. 이걸 3시간 만에 만들었다고? 마이클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한국 측에서 분석팀을 긴급 소집했대요. 위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면서 리포트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피터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리포트를 훑어봤습니다. 중국 함대 47척의 상세 분석, 이동 패턴, 무장 상태, 그리고 마지막에 작전 목적 추정이라는 섹션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피터가 해당 페이지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한국 분석팀의 결론입니다. 중국의 이번 도발은 대만 침공 준비가 아니라 정찰 임무였다는 거예요. 정찰 임무? 로버트 장군이 되물었습니다. 47척으로 정찰을 해. 말이 안 되잖아. 아닙니다. 여기 근거가 있어요. 피터가 리포트를 넘겼습니다. 첫째, 상륙함이 한 척도 없습니다. 대만 침공이 목적이라면 상륙함이 필수인데 이번 함대에는 상륙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건 맞네. 둘째, 함대 이동 경로가 이상합니다. 대만을 직접 향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우회하고 있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뭘 확인하려고? 셋째가 핵심입니다. 피터가 새로운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중국 구축함 한 척이 특이한 안테나를 펼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게 뭐야? 전자전 장비입니다. 위성 신호를 추적하는 용도예요. 한국 분석팀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위성 궤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사각지대를 파악하려 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번 도발로 얻으려 한 건 미국 위성 감시 체계의 취약점입니다. 언제, 어디서 미국 눈이 멀어지는지 파악하려고 한 거죠. 진짜 침공을 위한 사전 정찰인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상황이 훨씬 심각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걸 한국이 다 망쳤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미국 위성이 없는 40분 동안 한국 위성이 모든 걸 찍어버렸으니까. 맞습니다. 피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분석팀 결론이 그거예요. 중국은 이번 작전으로 미국의 취약점을 파악하려 했는데 오히려 자기들 의도가 완전히 노출됐다고요. 저는 잠시 웃음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약점을 찾으려다가 한국 때문에 실패한 거군요. 더 있어요. 피터가 리포트를 넘겼습니다. 한국 분석팀이 함대 통신을 분석했는데 중국 함대 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고 있대요. 무슨 혼란? 아까 보여드린 전술핵 컨테이너 사진 있잖아요. 그게 중국 군부 내 일부 강경파가 몰래 실은 거래요. 중앙지휘부 승인 없이요. 뭐라고? 로버트 장군이 소리쳤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야? 그렇게 추정됩니다. 함대 사령관과 본토 지휘부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 같아요. 강경파는 실제 도발을 원하고 중앙은 정찰만 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이 정보의 가치를 즉시 깨달았습니다. 중국 군부 내 분열. 이건 금 같은 정보였습니다. 이걸 한국이 파악했어? 네. 위성 영상 분석만으로요. 어떻게? 함선 간 통신 패턴을 분석했대요. 평소와 다른 암호화 채널이 사용됐고 일부 함선은 명령 체계를 무시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합니다. 저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위성 영상으로 통신 패턴까지 분석하다니. 한국의 정보 분석 능력이 이 정도였습니까? 백악관에 즉시 보고해야 해. 제가 명령했습니다. 중국 군부 내 분열 정보는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해. 데이비드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리포트를 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국 분석팀의 권고사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이 현재 상황을 중국 측에 은밀히 전달할 것을 권고함. 핵 컨테이너 탑재 사실을 알림으로써
중국 중앙지휘부가 강경파를 제어할 명분을 줄 수 있음. 저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외교적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천재적인데. 마이클이 중얼거렸습니다. 중국의 약점을 찔러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 거잖아. 한국이 제안한 거야. 미국보다 한 수 앞서가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았습니다. 오늘 밤 한국은 모든 면에서 미국보다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위성 기술, 정보 분석, 외교 전략. 30년간 미국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한국이 그 믿음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한국에 연락해. 제가 말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전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협력할지 논의하자고 해. 피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밤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새로운 관계가 이 밤에 시작됐으니까요. 발사 5시간 만에 미국을 구한 아리랑 7호. 그리고 그 위성을 만든 한국.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새벽 7시, 백악관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 안보보좌관 캐서린 밀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밤새 깨어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콜린스 부국장, 상황 브리핑 부탁합니다. 네, 보좌관님. 저는 지난 5시간 동안 벌어진 일을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중국 함대 47척의 도발, 미국 위성의 40분 사각지대, 한국 아리랑 7호의 긴급 투입, 그리고 한국이 제공한 정보들. 캐서린 보좌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국 위성이 전술핵 컨테이너까지 발견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중국 군부 내분열 정보도 파악했습니다. 그 정보의 신뢰도는 일본 JAXA, 영국 MI6, 유럽 ESA, 호주 국방부 모두 한국 데이터의 정확성을 확인했습니다. 캐서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녀가 깊게 생각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분석팀의 권고사항도 받습니다. 중국의 핵 컨테이너 탑재 사실을 알려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자는 거죠? 네. 중국 중앙지휘부가 강경파를 제어할 명분을 주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그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채택한다는 겁니까? 검토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통령께서 한국 분석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어요. 회의실에 있던 참모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백악관이 한국의 전략을 진지하게 고려하다니. 그리고 한 가지 더. 캐서린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중으로 합동참모본부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한국 위성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응 작전을 수정할 예정이에요. 작전 수정이요? 네. 지금까지 우리는 미국 위성 데이터만으로 작전을 수립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상황을 보니까 한국 데이터를 핵심 정보원으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위성 데이터를 핵심 정보원으로 인정한다. 이건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캐서린이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대통령께서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감사 전화를 하실 예정입니다. 오늘 한국이 보여준 협력에 대해서요. 대통령 간 직접 통화요? 네.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화상회의가 끝났습니다. 상황실의 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야, 이거 역사적인 순간 아니야? 마이클이 중얼거렸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에게 위성 데이터 감사 전화를 한다고? 이런 일이 있었어? 없었지. 로버트 장군이 대답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 위성에 의존한 적 자체가 처음이야. 그것도 핵심 안보 상황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날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시작점이었습니다. 펜타곤에서 연락입니다. 피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합참의장께서 직접 콜린스 부국장님과 통화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합참의장 마크 존슨 대장. 미군 최고위 장교. 그가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다니. 연결해. 콜린스 부국장. 마크 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대장님. 오늘 밤 상황 보고 다 받았어. 한국 위성이 우릴 구했더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나도 한국을 과소평가했어. 우주 신생국이라고 생각했지.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직접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오늘 밤 증명됐잖아.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 동의합니다. 앞으로 한국과의 우주 협력을 대폭 강화할 거야. 내가 직접 챙기겠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콜린스. 마크 대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밤 내가 한국에 연락한 건 옳은 결정이었어. 만약 그 결정을 안 했다면 우린 40분간 눈이 먼 채로 있어야 했을 거야.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감사해야지. 수고했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의 칭찬. 30년 경력 중 가장 뜻밖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칭찬받아야 할 건 저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를 만든 한국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발사 5시간 만에 미국을 구한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오전 9시 중국 함대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상황실 중앙 스크린에 새로운 위성 영상이 떴습니다. 47척의 함선이 일제히 본토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철수합니다. 피터가 보고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중국 함대가 대만 해협에서 철수 중입니다. 회의실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마이클이 주먹을 불끈 쥐었고 로버트 장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된 거야? 네. 한국이 제안한 전략이 먹혔습니다. 저는 자세한 경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권고대로 중국 측에 비밀 채널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핵 컨테이너 탑재 사실을 알고 있다고. 그리고 이 정보가 국제사회에 공개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지 경고했습니다. 중국 중앙지휘부는 즉시 대응했습니다. 강경파를 제어하고 함대에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게 한국의 예측대로였습니다. 핵 컨테이너는 함대가 본토에 도착하는 대로 하역될 예정이래요. 강경파 관련자들은 조사를 받게 될 거고요. 한국 덕분이네.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다면 우린 중국의 진짜 의도를 몰랐을 거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위성이 없었다면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40분간의 사각지대. 중국은 그 시간 동안 뭔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 준비를 완료하거나 대만 영해를 침범하거나 최악의 경우 핵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그 사각지대를 채워줬습니다. 발사 5시간밖에 안 된 위성으로, 미국보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한국에 연락해. 제가 말했습니다. 상황 종료됐다고 알려줘.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전해. 피터가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하늘. 하지만 그 하늘 아래에서 밤새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는지 일반 시민들은 모를 겁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해결한 건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부국장님. 피터가 다가왔습니다. 한국 우주항공청장님께서 직접 통화하고 싶다고 합니다. 연결해. 스피커폰에서 차분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콜린스 부국장님, 윤영빈입니다. 한국 우주항공청장입니다. 청장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 한국에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 그 겸손함이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청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발사 직후의 위성이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엔 긴장했거든요. 하지만 아리랑 7호는 9년간 준비한 위성입니다. 그 9년의 노력이 오늘 밤 증명된 거죠. 9년. 그 세월 동안 한국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얼마나 노력했을까. 저는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양국 간 우주 협력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오늘 밤의 경험을 바탕으로요. 저희도 같은 생각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라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전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밤새 긴장했던 몸이 서서히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끝났네. 마이클이 말했습니다. 응, 끝났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우주 동맹이 이 밤에 시작됐다는 걸. 발사 5시간 만에 미국을 구한 아리랑 7호. 그 위성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기술력이 국가의 크기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 그걸 증명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2주 후 워싱턴 D.C.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펜타곤 본관 대회의실. 미국 국방장관과 한국 국방부 장관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양국 국기가 교차된 단상 앞에서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협정을 체결합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미얀 우주정보공유협정. 이 협정을 통해 양국은 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우주 기술 협력을 대폭 강화하게 됩니다. 저는 객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2주 전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협정은 2025년 12월 2일 새벽에 있었던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국방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밤 한국 아리랑 7호 위성이 미국의 정보 사각지대를 채워줬습니다. 발사한 지 불과 5시간 만에요. 회의장에 조용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그 사건을 처음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그날 밤 세계 최고 수준의 위성 기술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기술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70년 넘게 동맹을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협정으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동맹으로 나아갑니다. 지상의 동맹에서 우주의 동맹으로. 두 장관이 협정서에 서명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한국 우주항공 청장 윤영빈을 만났습니다. 청장님, 콜린스 부국장님,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하면서 미국이 최고라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CMG 정밀도, 발사 후 운용 속도, 영상 분석 능력,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어요. 윤 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처음엔 미국에서 기술을 배웠죠. 하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미국을 앞서가고 있네요. 앞서간다기보다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방식이 있고 한국은 한국의 방식이 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겸손하면서도 자신감이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앞으로 함께 일할 날이 기대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함께라면 더 멀리 갈 수 있을 겁니다. 윤 청장이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돌고 있을 겁니다. 570km 상공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면서 30cm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발사 5시간 만에 미국을 구한 그 위성. 한국의 자존심이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의 증거. 저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오만함을, 그리고 그 오만함을 완전히 깨뜨린 아리랑 7호를.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구할 수 있다. 기술력이 국가의 크기보다 중요하다. 겸손하게 준비한 자가 결국 승리한다. 그게 그날 밤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한 거였습니다. 아리랑 7호 관제센터에서 젊은 연구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위성을 운영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그날 밤 미국을 도와준 분들입니다. 안내를 맡은 한국 관계자가 소개했습니다. 저는 그들 한 명 한 명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평균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젊은 과학자들과 기술자들. 그들이 세계 최고의 위성을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미국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한 연구원이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맡은 일을 했을 뿐이에요. 위성이 잘 작동하게 하는 게 저희 일이니까요. 그냥 맡은 일. 그 겸손함이 다시 한번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관제센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전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그 하늘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겁니다. 발사 5시간 만에 세상을 놀라게 한 위성. 미국을 구하고 역사를 바꾼 위성. 한국의 기술력과 저력을 증명한 위성.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한국을 과소평가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 놀라운 나라와 함께 우주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우주 시대의 시작. 지금까지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펜타곤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리랑 7호의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